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헬러 명령법의 용법을 두 가지 큰 범주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어떤 명령법에 대한 나머지 사항을 하나 공부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에이미 동사의 명령법 형태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거하고 공부해보고 우리 조건문 공부하고 우리 요번 또 15과 우선은 이 문법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미 동사는 우리 이다 있다 동사인데요. 이 형태도 명령법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아까 우리 이거 완료 분사할 때 한번 했어요. 우리가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냥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라 읽어보는 것으로 넘어가고 다만 어미는 약간 우리가 일반 동사에서 배웠던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패턴은 비슷한데 여러분 그거만 주의하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단수 2인칭부터 ST ST S또 S또 S때 S때 S또산 S또산. 여러분 ST는 단수 2인칭이니까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복수 2인칭이 S때인데 단수 3인칭도 O로 바꿔주고 복수 3인칭에서 오산으로 바꿔준 이 패턴은 동일하네요. 여러분 참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이미 동사가 형태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복수 2인칭 형태에서 단수 3인칭, 복수 3인칭 형태가 일반 동사 패턴과 유사하게 바뀐다. 여러분 그거까지만 기억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른 설명은 놔두고요. 요 3번에 나온 것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위에 15.1.2.3 완료 능동태 명령법에서 보았듯이 에이미 동사의 명령법은 완료 명령법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요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더 공부할 때 한번 염두에 두고 복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명령법은 그 형태와 어형과 용법은 이 정도의 큰 어떤 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문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될 거냐의 문제는 또 강독이나 또 중급 헬러 문법에 서 여러분들이 더 심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점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헬러 동사의 여러 가지 문장들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비직설법을 배우는 동안 세 차례에 거쳐서 헬러의 조건법 문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의 형태와 용법인데요. 1번으로 제가 뭘 다뤘냐면 직설법과 함께 사용되는 조건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조건문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을 나타냅니다. 조건절은 주절의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배경을 조건적 배경이죠. 배경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2번 조건문은 조건절을 이끄는 두 가지 종류의 접속사. 예를 들면 뭐랑 뭐가 있냐면요. A라는 요 단어랑 그리고 애안이라는 요 단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조건문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사용돼서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뒤따르는 동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두 개와 뒤에 나오는 동사 형태에 따라서 크게 조건문을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문 1식, 2식, 3식, 4식, 5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직설법과 함께 사용되는 조건문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1에 보니까 조건문 1식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 조건문 1식이 직설법과 사용되는 첫 번째 이 조건문입니다. 자,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196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어떤 특징을 우선 나열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구문인데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직설법 현재 혹은 과거 동사
그리고 주절에서는 모든 동사형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A 플러스 직설법, 요 A 플러스 직설법 미래 형태가 조건절이 되고요. 주절이 직설법 미래가 되는 요 형태, 요것을 조건문 일식의 외형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법은 뭐냐? 결과를 위한, 그러니까 결과는 어디 나오냐면 요 주절에 나오겠죠. 요 결과를 위한 특정 조건을 제시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조건을 나타낼 때 요 조건문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물의 부정어는 우 아니면 매가 된다. 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나올 때마다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직설법 현재 혹은 과거, 그리고 주절에 모든 동사가 오는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결과를 위한 특정 조건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이호 디다스 깔로스 에이 디다스께 뚜스 수스 마테타스. 자, 요거 그냥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A, 이 뒤에 직설법 A가 나왔죠. 자, 여기 나타난 A는 이 조건절을 이끄는 그 단어고요. 뒤에 나오는 이 A는 에이미 동사의 단수 2인칭 형태죠. 현재형. 이렇게 됩니다. 만약 네가 혹은 내가 선생님이라면, 그죠? 디다스께, 이거는 현재 능동대 직설 명령법 단수 2인칭이니까 가르쳐라. 누구를? 뚜스소스 마테타스, 너의 제자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절은 너의 제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특정 조건이 뭐냐면 선생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뭐 네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조건은 뭐냐? 선생일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자격으로 잘 가르쳐봐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미래 직설법, A 플러스 직설법 미래 형태, 주절의 직설법 미래 형태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조건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호 디다스 깔로스 에스테, 에세, 쉬 디닥세이스 투스 수스 마테타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이호 디다스 깔로스 에세, 우 디닥세이스 투스 수스 마테타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 경우에 위에 있는 문장과 비교되게요, 요 동사들이 전부 다 미래 형태로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에세는 뭐냐면 에이미 동사의 미래 직설법 형태고요. 디닥세이스는 디다스코의 미래 직설법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만약 네가 선생님이라면, 근데 여러분 얘가 선생이 될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 물론 그런 뉘앙스지만 선생님일 것이라면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다면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She did say so. 너는 너의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너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가장 큰 조건, 가장 있을 법한 가장 큰 조건을 선생이 되는 것으로 연관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A 직설법 형태를 써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요거를 우리가 흔히 조건문 일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우선 조건문 일식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요. 조건문 이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 이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자, 구문을 보겠습니다. 얘는 A 직설법 미완료 과거 혹은 부정과거 형태. 여러분, 조건문 일식은 현재 혹은 과거, 그리고 혹은 미래 직설법이 오는데 이 경우에는 직설법 미완료 과거가 오거나 그냥 부정과거가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아니라는 이 불변호사를 동반한 직설법 미완료 과거가 오거나
부정과거 형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동사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조건절의 동사의 형태와 주절의 동사의 형태가 우리 일식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경우에는 안이라는, 그러니까 불특정성을 암시하는 요 안이 동반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얘는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냐면 당연한 사실의 반대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문 자체가 조건법 이식이, 그런데 미완료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얘가 미완료 과거가 나왔으니까 미완료 과거 조건이 아니라 얘는 조건법 이식과 대비적으로 조건법 일식은 있을 법한 일, 있어야 되는 특정 조건을 나타내는 반면에 조건문 이식은 A라는 접속사를 서서 만들지만 이제 동사를 미완료 과거나 부정과거 형태와 주절의 아니라는 이 불변화사를 넣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놓고 있을 법한 일, 특정 조건과 반대되는 있지 못할 일을 나타내는 조건을 사용한다는 것, 조건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과거 형태가 현재 형태와 사실은 직설법에서 이렇게 짝을 이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완료 과거 형태가 나오면 얘를 이제 현실과 반대되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부정과거 형태가 나오면은 얘는 과거와 반대되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과거가 사용됐다라는 점이 이제 미완료 과거가 사용돼서 이것이 현재를 반대한다라는 점, 요 패턴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요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절의 부정어는 비록 미완료 과거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만 부정어를 매를 써요. 여러분 매라는 말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예를 들면 직설적이거나 단언적이지 않은 것인 그 비직설법에 사용되는 이 부정어인데, 이 직설법 조건문 이식 자체가 현재 사건이나 과거 사건에 대한 반대 조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부정어를 이제 매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2번을 보면서 한번 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직설법 미완료 과거, 안을 동반한 직설법 미완료 과거 구문이에요. 자, 현재 사실과 반대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이오 깔로스 디다스 깔로스 에스 쉬안 에 디다스 게스 또스 소스 마테타스. 여러분 모든 명사나 이런 것들은 관사 이런 거는 다 똑같고요. 제가 좀 변화를 준 건 요거예요. A 뒤에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과거 형태를 쓴 것, 그리고 여기 안을 이제 안이 들어가고 이 동사를 현재 형태나 미래 형태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 형태로 썼다는 거, 요게 이제 한 가지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단지 동사의 어떤 시제 형태만 차이가 나고 뭐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 더 첨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우리 왼쪽 페이지에 있는 요 2번 요것과는 전혀 반대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좋은 선생님이라면 너는 너의 학생들을 가르칠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지 못한다는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얘가 미완료 과거는 아까 우리 앞에 나왔듯이 여기 196쪽 맨 하단부에 나왔듯이 미완료 과거 형태는 제 조건문 이식에서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완료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형태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3번에 가면은 A 직설법 부정과거, 안을 동반한 직설법 부정과거 형태가 나오는데요. 얘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이오 깔로스 디다스 깔로스 에게누 쉬안 에 디닥사스 투스 수스 마테타스. 여러분 다른 단어는 동일하고요. 동사를 제가 조금 변화를 줘봤어요. 자, 에게누라는 단어 기노마이 동사의 부정과거 디퍼런트 형태를 넣어봤고요. 이 뒤에 안과 함께 디닥사스, 이는 디다스코의 1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2인칭 형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미완료 과거랑 미완료 과거 형태 두 가지를 쓴 것과 다르게 부정과거 형태를 다 써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197쪽 맨 위에서 부정과거형은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을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좋은 선생님이었다면, 그죠? 과거니까 너는 너의 학생들을 가르쳤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이제 우리가 조건문이 크게 5가지의 식이 있는데, 조건문 1식과 조건문 2식을 배운 겁니다. 조건문 1식과 2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A라는 접속사 뒤에 직설법 동사가 사용돼서 이제 조건문을 만든다는 건데, 1식과 2식은 있잖아요. 하나는 현실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건이나 가능성이 큰 조건을 나타내는 데 쓰고요. 조건문 2식은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조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1식과 2식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있을 법한 일, 또 있어야 하는 일, 하나는 사실과 반대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동사를 쓰는 방법도 하나는 그냥 현재 형태 혹은 뭐 일반 동사도 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 형태를 쓰거나 미래 형태를 쓰고, 또 다른 하나 이식 같은 경우에는 미완료 과거랑 부정과거 형태와 아니라는 이런 불변환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나 뭐 이런 그 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 불변환사인데, 그거를 써서 과거형 동사를 써서 구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이런 어떤 형태의 차이와 기능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조건문 1식과 2식이 그렇게 어렵게만 기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건문도 배웠고,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가정법을 배웠는데, 우리가 명령법을 배웠는데, 여러분 명령법과 조건문에서 우리가 부정어가 더 이상 우만 사용되지 않고 매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부정어 우와 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단어 공부하고 연습 문제 푸는 곳으로 한번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5.4입니다. 1번 헬러의 부정어는 우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그래요. 그러나 이외에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정어가 있는데 그것이 매입니다. 꼬인의 헬러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는 직설법 문장에 쓰이는 반면 매는 비직설법 문장에 쓰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 아까 이 직설법 문장, 특별히 이 조건문 2식에서 부정어가 우리 위에 197쪽 위에 보면 매가 쓰인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15.4의 1번에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2번에 보면 위에 일반적 쓰임에 대한 예외적인 것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규칙과 또 예외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쓰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선 과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일반 의문문도 만들고 토의적 의문문도 만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때 헬러에서는 이런 독특한 게 있다 그랬죠. 긍정의 답을 이끄는 의문문을 만들 때, 부정의 답을 이끄는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의문문 뉘앙스가 있는데, 그때 긍정의 대답을 이끌 때에는 우를 쓰고 부정의 대답을 이끌 때는 매를 쓴다라는 거 우리 4과에서 이미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꼭 매가 비직설법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일종의 예외적인 용법이라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메 디다스 깨떼 에클레시안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너희가 교회를 가르친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안 가르치는 거지?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굳이 명령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직설법에
매가 붙어서 부정의 대답을 이끄는 의문문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우리 이미 앞서서 197쪽 상단부에 나왔던 것처럼 조건문 이식의 경우,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는 조건문 이식에서 이제 부정을 할 때는 비록 미완료과거랑 부정과거 직설법이 쓰이지만 우가 아니라 매가 쓰인다라는 거 이미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은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쓰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명령법 그리고 이제 조건문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이 문법들의 내용을 한번 기초 문장 연습을 통해서 복습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15.5에서 어휘 부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다음 어떤 이후에 기초 문장 연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사부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쉬카죠. 해쉬카죠. 평온하다 혹은 쉬다라는 뜻이고요. 이두, 여러분 얘는요 좀 독특한 단어인데요. 원래 우가 나와서 얘는 형태적으로는 부정과거 중간태 명령법 다수 2인칭인데 얘는 스스로 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보라, 자 이렇게 뭔가 주의를 이끄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은 그런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명령을 해석하지 않고 우리말로 할 때 자 이제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만타노. 얘는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테테스. 우리 그 제자 있잖아요. 여기 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명사 형태만 보겠습니다. 디다스 칼로스. 얘는 선생님. 디다스코랑 관련되어 있는 형태고요. 다음 단어 오프탈머스. 얘는 눈이에요. 영어의 아이. 다음 단어 엑수시아. 얘는 권위라는 뜻이고요. 다음 단어 세메이온. 얘는 표적 혹은 징조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199쪽 상단부 접속사 부사 의문사 보면요. A. 얘는 이제 우리 아까 말했듯이 조건문을 이끄는 거죠. A 직설법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고요. 보스. 얘는 의문부사예요. 어떻게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부정어와 불변화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는 우리말로 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불확실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매는 우리 우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비직설법이나 혹은 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문형, 조건문 이식 같은 경우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이제 부정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본 것은 이후에 기초 문장 연습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습한 거니까 여기 나온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잘 공부해서 기초 문장 연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